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은 13만 명이 구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둔 지 한 1년쯤 됐는데 확인해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사실 저도 10만 넘는 유튜브를 키워본 가락이 있어가지고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구독자를 뭐 한 100명, 500명 모으는데 길면 뭐 한 달도 넘게 걸린다는 거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각오도 했고요. 새 채널은 시작한 지 한 2주쯤 됐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벌써 뭐 구독자가 465명이나 되고 영상 조회수도 뭐 나름대로 평균 수천 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13만 유튜브 채널을 방치해두고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빠득빠득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영상을 다 보시면 설명이 되실 텐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이 채널에서 다룬 콘텐츠들을 보면 물론 몇 개 되지도 않지만은 뭐 하나같이 좀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아동학대법과 교권보호를 다룬 영상이죠. 언론, 보수와 진보는 왜 서로 언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보, 지금 저출산 때문에 현역 자원이 없어서 안보 위기가 왔는데 그 대안은 뭔지, 청년, 소위 2030 세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해 정치가 대안을 전혀 못 내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정치, 팬덤 정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전혀 대화 토론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최근에 올린 저출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올려뒀는데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고 편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예능은 아니니까 좀 무거운 경향이 있죠. 앞으로도 뭐 연금 문제라든가 일자리나 노동 문제, 그리고 각종 사회 갈등들 언론에서 좀 세밀하게 다뤄주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정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갑자기 제가 왜 이 짓을 하는가 이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 망했다라는 게 뭐 잘 가다가 실패했다 혹은 넘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망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가 지금 증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한국은 지금 한 해에 25만 명이 태어나고 있죠. 서울 시내 초등학교들 보면 한 학년에 한두 반밖에 없는데도 수두룩하고 학교 전체의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데들도 있죠. 국가에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국가가 증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줄어드니까 각종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나라 지킬 사람들이 줄어들죠. 우리나라 누가 지킵니까? 한국은 징병제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서 1년 6개월간 나라를 지키잖아요. 근데 한 해 25만 명밖에 안 태어나면 그 중에 절반이 남자라고 쳐도 13만 명이잖아요. 원래 한국군은 60만 대군이던 게 지금 줄어가지고 한 48만 명인가 그럴 건데 이 13만 명씩 태어나는 남자들만으로도 지금 이 국방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모병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아니 고하고 탈북자고 병든 사람이고 그냥 싹 다 끌어모아도 사람이 없는 상황에 그냥 올 사람만 와라 하는 그 모병을 하면 그 더 유지가 안 되죠. 강제로 다 끌고 와도 숫자가 안 되는데 이거 산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도 이 국가 안보를 같이 떠받쳐주는 그런 체제 개편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또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부양해야 할 이 사람들이 뭐 돈이라도 제대로 벌고 있나요? 일자리라도 많나요? 당장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미래를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곡차곡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집 한 칸 구할 수도 없게 하는데 누굴 부양해줍니까? 근데 이런 상황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가 지금 이런 거 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뉴스 보시면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사실 좀 절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 저 자신도 뉴스 출연하는 사람이거든요. 매주 공중파 시사 프로나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뉴스도 다루고 평론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매번 죽어라고 싸워대는 그 이슈들 보통 하루 이틀이 안 갑니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른 이슈들로 덮여버리죠. 그리고 그 덮인 이슈들로 또 싸우고 반복입니다. 아니 그 이슈 전쟁에서 밀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뭐 절대 대화나 토론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물고 뜯고 싸우고 결론은 없고 그래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지나가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다른 이슈들로 덮여버린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뉴스입니까? 이게 정치인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슈면 끌고 가가지고 결론을 내야 하는 거고 하루 이틀 지나고 잊혀버릴 거라면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례로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 법이 별로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이 법 통과된 뒤에도 피해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급하니까 조건을 붙여가지고 급하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조건이 뭐였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보안입법 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 5월에 통과시켰으니까 지금 12월이잖아요. 6개월 지났잖아요. 보안입법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통과시킨 이후로 또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사기 대란이 터졌습니다. 막 이슈가 될 때는 막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법안 처리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더니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슈로 덮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은 매번
매번 되지도 않는 걸로 억까하고 억실하고 그러고 있어요. 국민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거랑 별로 상관도 없는 것들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정치적 내전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아예 빨간색 파란색 이거 언급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 국민 삶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데 정치 묻으면 피해본다고 막 말도 안 하려고 해. 어디까지 잘 지내던 이웃이 오늘 국민의힘 지지자였다는 걸 알게 되면 무슨 도둑놈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 취급하면서 미워하죠. 중마고우인데도 민주당 찍는다 그러면 무지성이라고 막 혐오하고 막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 우리나라는 못해도 30%가 빨간당이고 나머지 30%는 파란당인데 30%의 국민이 무지성이고 혐오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나머지 30%의 국민은 살인자 도둑놈보다 더 나쁜 놈 취급하면서 막 혐오하고 이러면 이게 대체 뭐하는 나라입니까? 60%가 나쁜 놈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어른들이 정치권이 걱정을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생각 좀 다르고 입장 좀 다르고 그러면 경쟁하고 토론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논쟁할 건 논쟁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면 되는데 서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라 망칠 놈들이라고 미워해요. 근데 그러는 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정치인들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죠. 저 자신도 정치인입니다만 저는 진짜 지금 한국이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 한마디만 하면 지지를 받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치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걸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까요? 이재명 대표만 구속시키면 소득 불평등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노력한 만큼 열심히 사는 만큼 정당한 보상을 얻는 그런 사회로 바뀔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유튜버들이 이익을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거머쥘 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도 없이 진실과 무관하게 일부 자기 권력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그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만 그냥 해주면 되니까. 정치인들이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진짜 문제 해결에 별 관심 없는 거, 정치인들이 유튜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각각 30%의 그 지지자들한테만 맞추면 되고 사실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한테만 맞추면 돼요. 아무런 정보값도 없고 정책적인 토론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아닌 그냥 이재명 타도 윤석열 타도 이것만 외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빨간당 싫어 죽겠는 사람들한테 혹은 파란당 싫어 죽겠는 사람들한테 그 감정에 편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지자들을 속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상대편은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자기 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악물고 못 본 척하죠. 혹은 야 저쪽은 얼마나 지저분한데 왜 우리만 깨끗하게 해야 되냐. 진보도 이제 도덕적 강박을 좀 버려야 된다. 저 좌파들이 더 많이 해먹고 더 훨씬 위선적인데 왜 우리만 품위 지키고 선비질 해야 되냐. 아니면 보편 국민이면 다 지켜야 되는 도덕 안 지키겠다는 얘기, 양심 안 지키겠다는 얘기 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굴면 손해본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 몇몇 있다고 다 그렇게 살면은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이제 말도 안 합니다. 혹자는 누가 내부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막 지적하면 내부 총질한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약속을 해도 지키지도 않고 우리 편이면 뭔 짓을 해도 그냥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우리 편은 무오류인 것처럼 굴면서 상대편 얘기는 뭘 해도 그냥 비난만 하고 이러면서 사실 닮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대체 뭘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뭘 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외면합니다. 당연하죠. 나는 파란색 30%가 아닌데 나는 빨간색 30%도 아닌데 그냥 그때그때 사안별로 합리적인 쪽에 지지하는 건데 혹은 너무 오만하게 가는 권력에 제어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난 사실 죽어도 빨간색은 못 찍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도저히 파란색도 못 찍겠다. 난 진짜 파란색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근데 빨간색도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아니다.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분들이 참 외롭죠. 국가의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개개인들은 민주적 선택권을 빼앗긴 겁니다. 정치가 멀쩡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과거에 했던 유튜브는 보수 유튜버들 가짜뉴스 팩트체킹하는 유튜버였습니다. 나름대로 시원시원하게 해서 13만 구독자까지 갔는데 이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넌 가짜뉴스 팩트체킹 한다면서 너무 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 쪽이나 진보 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 제가 사실 그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좀 편향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주로 보수 유튜버들이 뿌리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다루긴 했죠. 후회하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다른 모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휘발될 그런 이슈 대신
이제까지 이 채널에 올린 몇 개 안 되는 영상들처럼 한국 사회에 진짜 필요한, 그리고 진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그런 의제들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표현 대신 저랑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토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자세를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고 지지하는 그 정당이 잘못했을 때는 그걸 좀 지적할 줄도 아는, 우리 편은 그저 무오류이고 상대편은 절대 악이라는 식의 경강부에는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채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준을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합리와 양심을 기준으로 이슈를 좀 다루고, 권력자들이나 뭐 한쪽 정치적 상황만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그런 것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짜 정치인들과 언론의 대변이 필요한 사람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너무 막막한 청년들, 일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빈곤에 빠져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도 혁혁한 기여를 했고 가정도 잘 건사했는데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은퇴할 무렵이 되어가지고 부당하게 꼰대 취급만 받는 그런 어른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약자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거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 시원하게 그냥 누구 수호, 누구 타도 이거 하는 게 떡상하지. 무슨 여기 앉아가지고 연금 얘기한다 그러고 저출산 얘기한다 그러고 뭐 자기 편 잘못해도 자기 편 까기도 한다 그러는데 떡상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알고리즘은 빨간색한테는 더 매운 빨간 맛을 주고 파란색에게는 더 매운 파란색을 날라다 주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매운맛에 잘 보여야 지지받고 당선되니까 더 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이슈 쟁탈전이나 벌이니까 진짜 논해야 될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이게 일종의 도전이 되겠습니다만 진짜로 다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는 사실 믿습니다. 지금 양극단으로 쪼개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침묵하고 관망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합리의 볼륨이 커지지 않으면 결국 기득권들은 눈앞에 100만, 200만 저 극단에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도 결국 극단으로 더 치닫게 되는 거죠. 결국 침묵하고 있었을 그 합리의 볼륨들이 결집이 되고, 혹은 우리도 이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야 일종의 억제력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는 손해볼 게 뻔한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새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독을 호소드립니다. 지지를 좀 구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제들 팩트와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첨예하고 예민한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걸 좀 봉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고민해서 그 고민을 함께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현안도 다룰 텐데요. 그 현안도 웬만하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속된 말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아부하는 얘기들, 억까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 생각을 공유드리는 그런 채널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